그러면 끝판왕 한번 보여드릴까? 자, 최저가가 5억인데요. 또 건물은 매각 제외래요. 토지만 매각이래. 감정가는 7억, 최저가는 5억인데 얘 보니까 19억 7천을 받지 못했대요. 5억에 사갖고 19억을 인수하면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죠. 네. 그리고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실 조회 회신에 따르면 이 사건 부동산은 농지 전용 허가가 되어 이거 대지됐다는 얘기죠. 되어 농지가 아니지만 농지증은 필요하대. 이건 뭔 개소리야. 무슨 농지가 아닌데 농지증은 필요하대. 이걸 제가 드릴까 말까 고민했던 이유 또 설명해 드리고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제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라. 대표적으로 그런 말을 많이 해요. 그리고 막 실제 사례를 가지고도 설명을 드리고, 또 오늘같이 유치권이나 법정지사건 해소하는 방법을 막 알려드려요. 그러면 이 후자는 저는 지식만 전달해 드리진 않아요. 사실 이걸 가지고 이렇게 풀어라는 걸 알려드리는 거지. 이거는 마인드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후자를 더 좋아해요. 제가 근데 이거 저 좋아하면 이건 안 하면 되잖아. 근데 제 속마음은 뭐냐? 당신네들이 아무리 경매를 배워도 본인이 완성되지 않거나 마인드 자체가 없거나 이러면 이게 따라오질 않아요. 그래서 내가 계속 이걸 섞는 거야. 여러분들이 덜 좋아해도. 그건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라 라는 말씀을 드려도 듣고는 안 하세요. 여전히 하자 없는 거 갖고 오시고, 여전히 뭐 개발된다 그러면 그거 갖고 오시고. 내가 개발될 때 사라 그랬어? 사지 말라 그랬어? 사지 말라 그랬어. 맞잖아요. 경기 좋을 때 살라 그러고 안 좋을 때 팔라 그러고. 그러니까 속으로는 답답하니까 계속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왜 내가 비밀을 안 드릴까? 그게 아니고, 이 소중한 자료를 갖고 드려놓고도 그냥 어디 썩을까봐 안 드린 거예요. 고민한 거예요. 제가 예전부터 준비해 놓은 거다 보니까 오늘 제가 오픈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어느 시는 이렇고 어느 구는 그렇고 이런 거 없습니다. 다 안 된다 그럴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이제 경험을 하셔야 돼. 근데 이런 말도 더 해주고 싶지 않은 게 뭐냐면, 여러분이 그 담당자를 만나서 부딪혀 봐야 된다고. 뭐 맨날 이래. 임장 가면 뭐 알아야 돼요? 뭘 조사해야 돼요? 그럼 내가 거기서 조사해야 될 건 100가지예요. 100가지가 넘을 수도 있어. 근데 내가 하나, 둘, 셋, 넷, 5가지를 말하면 5가지만 조사해갖고 오세요. 왜? 내 수준에서는 그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 그런 게 궁금하다는 거 제가 알아요. 뭘 조사해야 돼요? 물건마다 다 다르고 사안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하는 얘기 뭐야? 가보고 와서 얘기하라고. 이것도 가보고 와서 얘기해야지. 이게 있으니까 좋다, 나쁘다, 이걸 판단하는 건 애초부터 잘못된 일입니다. 내가 이거 풀 수 있으니까, 부원장이 풀 수 있다 그랬으니까 좋은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가보니까 야, 부지도 좋고 건물도 끝내주고, 야, 이거야말로 짱이다. 그럼 이걸 이제 어떻게 해결할까? 이렇게 판단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열을 알려드리면 5을 갖고 간다고 치면, 열을 알려드리면 20을 갖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 빠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어떤 부분에서 말을 아끼는 거예요. 직접 가봐야 내가 그걸 느끼니까. 근데 가보기도 전에 뭘 조사해야 됩니까? 나도 안 가본 걸 어떻게 내가 말을 해.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만 알려주죠. 그럼 기본적인 게 10개 알려주면 5개만 조사해와. 난 20개를 조사해야 되라고 얘기를 한 건데. 그래서 그 질문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끝판왕 한번 보여드릴까? 자, 최저가가 5억인데요. 또 건물은 매각 제외래요. 토지만 매각이래. 그리고 감정가는 7억, 최저가는 5억인데 엄청나게 큰 건물이 있는 모양이에요. 얘 보니까 19억 7천을 받지 못했대요. 5억에 사갖고 19억을 인수하면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죠. 네. 그리고 신고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19억, 4억 6천, 6억 5천, 약 30억 정도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법정지상권 존재하고요. 농지니까 농지증 필요하고요.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실 조회 회신에 따르면 이 사건 부동산은 농지 전용 허가가 되어 이거 대지됐다는 얘기죠. 되어 농지가 아니지만 농지증은 필요하대. 이건 뭔 개소리야. 무슨 농지가 아닌데 농지증은 필요하대. 근데 이게 안 써 있다. 그리고 낙찰받고 만나봤더니 이런 말을 한다.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근데 써 있는 게 우리한테는 더 좋아요. 왜? 안 들어와. 그럼 이제 꼭 돌다리도 즐겨본다고 좀 경매를 아는 사람들이 꼭 전화를 하거나 만나보지. 그러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농지증은 나갈 수가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이 나오는 거지. 자, 이게 나름
제가 이번 주 교육 자료에 뽑은 나름 끝판왕입니다. 이거보다 더 끝판왕도 있는데요. 낙찰되고 막 이런 옛날 사건들은 여러분들이 좀 덜 좋아하시더라고. 여기 최근 그냥 진행하고 있는 걸로 갔어요. 뭐, 야, 5억이다가 아니라 유치권이 30억. 농지증 안 나오면 5천도 뛰고. 뭐 이런. 그리고 법정 이상 것도 있어갖고 600평의 건물이 올라가 있대요. 300평씩 2동. 하나 차근차근 풀어볼까요? 이제 농지증을 그것도 못 해주겠다라고 하면 그럼 못 해주는 사유를 전달받아. 그걸 갖고 법원을 설득하면 확률은 99%입니다. 제가 최악의 경우 하나 말씀드렸나요? 제가 대전지방법원에서 두 번 있었던 일인데 사법부장관님께서 저한테 어디서 경매를 배웠는데 그런 걸 알 수 있니? 막 칭찬을 막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일주일이 지났는데 낙찰 불허가 났어. 막 칭찬을 해주더니. 그래갖고 부장관님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만 이게 채권자를 보호해주는 제도 맞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참 좋은 정보 들었는데 그건 너만 알지 않니? 맞죠? 그러니까 그래갖고 내가 불허가를 내고 아주 좋은 방법을 생각했대. 다시 재경매가 나왔거든요. 여기 뭐라고 써있는지 아세요? 농지증 필요 없음.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그래서 내가 100%라고 말 안 하고 99%라고 얘기한 거예요. 단 보증금을 띄지 않을 확률은 100%죠. 그렇다고 보증금을 띄는 건 아닐 테니까. 농지증 부분은 걱정 없이 들어가십시오. 자, 두 번째 유치권입니다. 30억이 들어갔대요. 그럴 만도 하지. 328평 2동이 올라갔으니까. 여기는 보니까 이런 말이 써 있어요. 뭐 신고도 했고 확인도 했어요. 법원에서. 진짜 네가 맞냐? 이렇게. 유치권이 아니에요. 이렇게 가정해 볼게요. 진짜라고. 저건 진짜야. 진짜 30억이 들었어. 건물 2동 짓는데. 우리는 땅만 받는 거죠. 땅만 받는 거죠. 네. 여러분들 이런 걸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돈을 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냥 빌려주신 게 아니라 내 집을 담보로. 내 집이 이게 저기 북한강 근처에 멋있는 집이 하나 있어갖고 그걸 갖고 돈을 빌려줬어. 그리고 거기 근저당을 딱 잡아놨어요. 안전하죠? 그 가치만큼 밑에만 빌려주면 안전할 거예요. 근저당이라는 게 대체로 안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5,000년 만에 온 홍수에 의해서 내 집이 없어져 버렸어. 자, 조금 강이니까 극단적으로 할게요. 땅은 없고 집만 내 거였어. 그러면 그 근저당은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뭐 그런 일이 거의 없으니까 근저당이 안전하다고 하지만 그런 일이 발생하면 근저당은 없어지는 거예요. 나한테 걸리는 게 아니라 그 물건에 걸리는 거예요. 그 물건에 걸리기 때문에 안전한 거예요. 나는 내가 죽어버리면 이런 경우는 별로 없죠. 하지만 내가 돈이 없으면 돈을 못 받는 거지만 그 물건이 사라지지만 않으면 돈을 못 받는 일은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5,000년 만에 옹수루라고 이상한 표현을 써갖고 없애버렸어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부셔버려. 부시면 30억 없어지니까. 됐나요? 네. 좋아요. 자, 마지막으로 허가권이죠. 허가권은 여러분들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갖고 오고 싶으세요? 아니면 갖고 오고 싶지 않으세요? 나는 항상 이런 말을 주장합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갖고 오고 싶으면 선생님 이거 화성시의 사례입니다. 밀어넣으세요. 이건 내가 버리지 말라는 건 이거 없어져 갖고 여러분들이 또 그런 사례가 있다 그러면 그런 사례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나올 거니까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이런 게 어디 있어? 이런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이게 뭐지? 라고 검토해 볼 겁니다. 받고 싶으면 받으세요. 안 받고 싶으면. 제가 그 여유로움을 말씀드렸죠. 여유로움. 허가권은 시간 지나면 다 죽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굳이 신청 안 하면 능동적으로 취소를 시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5년 된 것도 10년 된 것도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단 이제 소유자가 바뀌었죠. 바뀌면 죽이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스스로 결정을 하십시오. 단 농지증 같은 경우는 결론이 났죠. 무조건 갖고 온다. 유치권은 때에 따라 다르지만 제가 끝판왕이라고 말한 것도, 즉 점유할 수 있는 건물이 있는 것도 일반인들이 다 복잡해하는 농지증 안 나온대요, 유치권 있대요, 법정 이상권도 있대요. 그러면 야 이거 대단하다, 이거 받는 어떤 미친놈도 있겠지?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항상 미친놈은 나고, 낙찰만 받으면 미친놈이래. 옛날에 야 미친놈 저 왜 받아갔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번 주에 이걸 뽑으면서 금액이 또 5억밖에 안 되잖아. 그래서 조사를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허가권은 제가 남들이 다 허가권 승계고 못한다 그러잖아. 그건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으니 꼭 이렇게 해라가 아니고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말로 제가 풀면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나
이건 누구한테는 어마어마한 수백 톤짜리 하자고요. 누구한테는 그냥 0짜리 하자일 수도 있다는 점. 그건 뭐예요? 우리만 입찰하고 제가 저번에 주장했던 게 뭐예요? 우리가 쓰는 게 곧 낙찰가다. 많이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질문. 헐어버린다고 그랬잖아요. 그 320평짜리 두 동을 갖다가 그거는 당연히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가능한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들은 건물주인 할게요.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안 되면 여러분한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건물주인이에요. 안 좋은 거예요. 되면 좋은 거예요. 즉 조금 무식하게 설명드리면 안 되면 땅 주인이 건물을 부셔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반대면 부실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것도 제가 오늘 유치권, 법정지상권, 농취증 이런 걸 전반적으로 한번 두르는 거지만 각각마다 꽤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강의를 해드려야 될 부분입니다. 갑자기 유치권에서 법정지상권으로 넘어왔는데 좋아요. 그러면 만약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칠게요. 그럼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내 땅을 쓰고 있으니까 내라 그러겠죠? 뭐 그 이름이 지료가 됐든 임대료가 됐든 부당이득이 됐든 뭐가 됐든 내라 그럽니다. 여러분 주시면 되죠? 주시면 돼요. 그럼 나는 내가 얼마나 싸게 받을지 모르겠으나 내가 아무리 싸게 받아도 그 금액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 금액에 대해서 현재 시세에 대해서 주셔야지. 맞죠? 그래서 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이제 사형수익 못하고, 왜? 유치권자는 사형수익 못해요. 주장하는 사람은. 그리고 나한테는 지료가 맨날 나와야죠. 문제는 나는 시세가 이렇게 받아가면 이거에 대한 뭐 5%니 뭐 나올 거 아닙니까? 이거에 대한 5%라는 얘기는 나한테는 20%, 30%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나는 끝내주는 수익형 부동산을 받은 거야. 맞죠? 여러분들 잘 내시면 난 너무너무 좋아. 근데 문제는 대부분 안 내지. 만약에 여러분들 사형수익하고 있다면, 또 반대로 해볼까요? 사형수익하고 있다면 유치권이 성립될 수도 없지만 전 유치권에 대해서 돈을 줄 사람이 아니에요. 왜? 유치권은 내가 돈을 주면 그 건물이 내 거여야잖아. 맞잖아요. 나는 줄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야. 주고 싶어 죽겠어. 30억 주고 싶어 죽겠다고 나는. 근데 주면 내 건물이 되나? 아니잖아. 그러니까 나는 그 자격조차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고민하는 게 이상하다는 거지. 이해 가십니까? 예, 그건 이제 넘어가고 지금 법정이상권 얘기니까. 그래서 유치권에 대한 주장할 사람, 줄 사람도 아니고 내가 자격이 안 되니까 원래 줄 사람이 줘야지. 이 건물을 짓게 하고 돈 안 준 사람이. 아니면 그 건물을 누군가가 사면 그 사람이 줘야겠죠. 만약에 경매에 건물까지 같이 나왔다면 내가 줘야 되는 거고 자격이 생기는 거고. 자, 그런데 뭐는 내야 돼? 지료는 내야 돼요. 그럼 내면 나는 10%, 20%, 30%의 고수익의 어떠한 부동산을 갖고 있는 거고, 안 내면 어떻게 돼요? 안 내면 건물 철거 끝이잖아. 법정이상권 여부와 관계없이 지료를 안 내면 건물은 철거한다. 됐나요? 좀 더 가볼까? 철거 소송 중이에요. 또는 판결 후. 이렇게 가볼게요. 중이든 후든 계속 지료를 안 내면 나는 그 건물을 어쩔 수 없이 경매를 넣어야 될 거예요. 그죠? 그럼 뭐 30억이 들었다면 30억 감정가에 나오겠지. 그리고 여기다가 제가 법원에 가서 선생님 이것 좀 받아주세요 하고 줘요. 뭘 줘요? 소송 중이나 판결문을 갖다 주겠죠. 뭐예요? 지료를 안 내서 소송 중이거나 또는 철거에 대한 확정 판결문이거나. 이왕이면 후자가 더 좋아요. 뭘 하기에? 건물을 거저가기에. 됐나요? 여러분들 건물주연이었죠? 지료 안 내고 있다가 건물 철거 판결 났다고 쳐봐. 그 경매까지 넘어갔어. 그럼 이제 아유 경매 넘어갔으니까 좀 이따 보셔야지. 난 기다리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 이 심정이나 또는 손해가 어마어마할 겁니다. 30억짜리니까 청구권 판결 난 거니까 한 3억이면 사면 되는 거예요? 이건 가격을 측정할 수가 없죠. 제가 오래 쓰는 동산이라 그랬는데 내일 폐차시킨대. 이런 거잖아요. 자, 근데 지금 질문이 뭐였냐면 전제가 그렇습니까? 가 아니란 얘기야. 내 얘기는 성립을 하든 안 하든 뭐예요? 가치만 보면 무조건 좋다. 따라서 이런 두 가지 결론이 나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편한 결론이 뭐냐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땅을 내가 사면 아마도 경쟁이 조금은 있을 거예요. 왜? 중수나 고수들은 다 고수 그 이상의 사람을 빼놓고는 다 그거 가지고 입찰 여부를 결정하거든. 아, 이거 법정이상권 성립 안 하니까 들어가서 철거하고 이렇게. 만약에 성립하면 누구도 안 할 거야. 그럼 나는 더 싸게 들어가겠지. 그럼 이제 이런 거죠. 성립하면 하는 대로,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또 결론이 똑같아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더 중요한 겁니다. 여긴 제가 매번 주장하는 그 내용이 빠졌어요.
부동산에 가치가 있다면입니다. 그냥 뭐, 야, 법정이상은 성립된다더라, 안 된다더라, 이걸 따지고 투자 결정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큰일 납니다. 가치가 있다면입니다. 이건 현재 가치 플러스 미래 가치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건물 가치는 어떻습니까? 가치가 좋은 게 좋아요? 안 좋은 게 좋아요? 자, 거기에 오두막이 있어요. 감정평가니까 500만 원이야. 그러면 아마도 철거하긴 편할 거예요. 상대도 그렇게 크게 욕심도 없고. 근데 이 땅에 63빌딩이 올라가 있어. 그럼 여러분들 평생 놀고 먹는 땅 받은 거예요. 법정이상권 소송하지 마세요. 지루만 하세요. 첫 번째는 땅의 가치, 두 번째는 건물의 가치. 그 다음에 세부적인 걸 이렇게 가시란 얘기예요. 자,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죠? 바보 아니면 초고수가 받는 물건이라 그랬어요. 여기는 이제 뭔가를 아니까 사람들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바보가 받으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큰일 나요? 이상하게 돈 버는 사람은 초고수랑 바보야. 낙찰을 받아놓고 아유 큰일 났다. 농지증도 안 나온다고 뭐도 안 된다고 뭐 이게 그래. 아이고 망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요즘 바보들도 물어보러 다녀요. 그럼 이제 노력하는 바보다. 그러면 걸려요. 누구한테? 전문가한테. 그럼 제가 그 바보한테 공짜로 해주진 않아요. 하지만 이걸 푸는 가치와 없애버리는 가치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러면 그 바보는 어떤 전문가를 만날 테고 또 더 바보야. 그 잔금을 다 내놓고 아이고 나 이거 진짜 잘못 받았으니까 그냥 팔리지도 않을 거잖아 어차피. 바보는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뭐 다 둬 그냥.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유치권자는 이제 어떻게 하지? 30억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근데 오지도 않네. 그리고 허가는 기간이 지나면 자동 취소되는데 상대가 막 허가권을 승계받느니 소송을 하느니 행정소송을 하느니 뭐 얘기가 나와야 뭔가 이루어지는데 오지도 않아. 그리고 기간이 지나면 뭐예요? 지료는 청구한 날로부터 발생하는 게 아니라 소유한 날로부터 발생해요. 그러니까 시간을 내가 5년 끌었어, 10년 끌었어. 그럼 10년 전 지로부터 청구하는 거예요. 아마 유치권자 나타나지도 않을걸? 왜? 대부분 가장 유치권이 많으니까. 10년 후에 전문가를 알았대. 또는 10년 후에 바보가 천재가 됐대. 라고 하면 이제 그때부터 돈 들어올 일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험 없는 지식이 우리를 깎아먹는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제가. 책을 내가 100권을 봤어. 경매책을. 근데 받아본 적은 없어. 이건 뭐 사람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나 대부분이 걱정이 앞서고 도전이 좀 안 되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제가 이 강의를 해드리는 건 여러분들이 머리를 채우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해 가셨으면 실천하시라고 강의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지식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자, 법정이상권도 해소되셨나요? 저 또한 야 이거 법정이상권 성립되네. 아이 포기. 이랬던 시절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당연히. 안 되네. 그러면 부동산의 가치도 보지 않고 이거 어떻게 하고 해 먹어야 되겠다 하는데 땅값이 내가 낙찰받은 금액하고 비슷해. 그럼 나는 그거보다 더 받으려면 이 사람을 괴롭혀야 돼요. 근데 괴롭히니까 떨어져 나가는 거야. 거기서 또 하나 건물의 가치를 또 한번 위대하게 봤죠. 아 건물의 가치가 크면 이 사람이 떨어져 나갈래야 떨어져 나갈 수가 없어요. 내가 잃는 돈보다 그 사람이 잃는 돈이 훨씬 더 크니까. 그냥 극단적으로 제가 63빌딩도 얘기했죠. Hey. Drive through the sunshine, fill you up and down, girl, I won't lie. Where the fuck are you? Where you been at? I gotta live my life, I won't come back. Building my stack and I'm missing you. I just gotta fear that you just